짠! 이제는 내 집 같은 진짜 많이 오셨죠? 엄청 많이 왔죠.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에 저희가 또 왔습니다. 바로 이 3E, 3EC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원조 이창환 부장님을 또 보러 왔죠. 네. 저 오늘 5번째 이제 촬영이네요. 네. 세계초만. 뭐 자기소개는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 저희가 5번 촬영하면서 그동안 했던 종목들을 쫙 훑어봤는데 이창환 부장님의 성격이 너무나 드러나요. 성격이요? 네, 봐봐요. 이스페타시스, 뭐 대주전자 재료, PNT, 사마콘데서, 코스모신 소재. 뭔가 실적이라는 베이스를 무조건 깔고 가는 아이들 위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여기서 저점이라고 판단된 섹터를 집중 공략하고 처음에는 SKC 나무따 종목으로 그러니까 2020년 8월 달에 얘기했었고 그때 이제 5G에서 이스페타시스로 얘기했었고요. 2021년 2월 달에는 소비주를 우리가 저점을 맞아요. 잡았죠. 그때 뉴트리, 신세계 인터널, 신세계를 얘기했었고 2021년 7월 달에 이제 2차 전지 바닥을 접어드렸죠. 그때 대주전자 재료, PNT 4만원, 6만원 예시했는데 6만원을 드디어 갔어요. 뚫었어요. 드디어 6만원 뚫었어요. 네. 그때 그리고 에코프로 BM 다른 거 잘라서라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시간에 담을까 말까 하실 정도였었고 코스모신 소재까지 말씀드려서 그때 2차 전지 집중적으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마지막 촬영했을 때가 대한항공 사막 컨덴서를 했는데 이게 부진해요. 아직은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사막 컨덴서 대한항공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슬기도 촬영하면서 주가 가지 못한 게 지난번 대한항공 사막 컨텐츠였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자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좀 리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온 김에 좀 이것저것 여쭤보고 가려고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창진 언니도 그렇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대응하기 어려운 게 조금만 타이밍 놓치면 다시 제자리에 가 있는 주가? 그리고 내가 조금만 좀 관심 안 보면은 갑자기 바닥에 가 있고 막 그런 시장이거든요. 유독 좀 변동성이 큰 와중에 유독 대형주들이 많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왜 투자 소식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주들이 못 갈까요? 지금 이번에 대기업들 발표 엄청나게 했죠. 네? SK 247조, 삼성이 450조. 지금 보니까 현대차도 하고 롯데, 한화, GS 오늘 또 이게 했고 두산 했는데 포스코도 53조 오늘 또 발표를 해서 지금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게 그 최고보험세 5% 인하했잖아요. 이전 정부에서 5% 올린 거를 다시 되돌리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기업과 정부 간에 모종의 딜이 있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서로 짜맞추듯이 지금 발표를 하는 거는 맞아요. 시기가 좀 맞물렸죠. 네, 이거는 이제 법인세 가면 해줄 테니까 투자하라고 이거는 서로가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 또 모멘텀이 가능성이 있고 이게 바로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투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실제 실적으로 나타나는 기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 돈을 투입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종목 쪽은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현대차 쪽 투자하는 걸 좀 살펴보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이 두 그룹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근간을 하는 반도체랑 자동차가 들어 있으니까 설치 사람에서 가장 핵심이니까 여기를 좀 봐야 되고 이쪽은 또 밸류체인이 넓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수혜주를 찾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 쪽을 보면 현대차 그룹보다 정말 다방면에 다 모든 사업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럼 얘네가 투자를 하는 게 이번에 뭐 450조 원? 5년간? 네, 이게 이제 국내 투자를 그렇게 하는 거고, 네. 450조 투자하는 것 중에서 이제 국내만 360조를 투자를 하는데, 이제 전체 투자 80%를 국내에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핵심 분야는 어쨌든 반도체. 파운드리 쪽과 이제 팹리스 쪽, 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300억 원 정도로 투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수혜주들은 나오는데 왜 관련 중소형 종목들 안 움직여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일단 장비는 좀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 이런 것도 자꾸 지연되고 납품이 자꾸 낮게 지연되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쪽은 실적 불확실성이 확실히 있어요. 1분기도 좀 안 좋았고 2분기도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쪽은 2분기 실적 확인 전까지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고. 근데 왜 원래 항상 뭐 공장을 어디 짓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뭔가를 할 때 장비가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게 더 먼저 움직이는 쪽이 있고 그리고 지금 장비 입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PC 라인이 2, 3개월 지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거기 지금 이유가 장기 입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쇼태지 이슈 때문에 장비 종목들은 올해 실적이 좀 상반기는 쇼크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일단 유진테크가 탑픽인데 유진테크가 2분기 슬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쪽에서 유진테크가 안 되면 장비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유진테크, PSK, SK 하이닉스에 집중되는 APTC 마찬가지로 일단은 장비는 피해야 돼요. 그리고 그제 되는 쪽은 소모품 부품 그리고 소재
이쪽은 가격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그쪽은 봐도 된다고 봤을 때는 굳이 종목으로 따지면은 지금 동기쌤께 솔브레인 치고 가는 이유도 가격 전이가 됐거든요. 판가 인상을 했고 원재료가 떨어졌으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환율이 오를수록 영업이 더 이익이 올라가고, 이게 같이 ENF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따라가는 흐름에 있고, 그리고 원익 Q&C 같은 건 주가 세잖아요. 원익 그룹도 원익 머테리얼즈. 그러니까 이런 쪽 봐야 되는 거예요. 쿼츠. 그게 다 소모서 부품 쪽이거든요. 월덱스라든가 뭐 이런 쪽.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국내 투자에 늘릴수록 가장 수혜가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건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인이 다 됐어. 그래서 삼성의 이번 투자와 관련해 우리가 봐야 될 거 반도체인데, 반도체 안에서도 소부장 다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장비는 확인이 필요하고, 요즘 테크마저도 못 가면 장비는 정말 하면 안 된다. 안 돼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고, 현대차는 조금 볼 게 많을 것 같은데. 현대차가 이제 국내에 4년간 63조 투자 계획이 나왔고, 그 전에 이미 이제 조지아주에다가 13조도 투자 이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 내용이 뭐 로보틱스 자율주행, 그리고 UAM 요즘 뜨는 게 막 그런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쪽인데, 국내 쪽에는 보면은 투자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전기 수소차 등의 전동화 및 친환경 사업에 16조 2천억, 그리고 로보틱스, 미래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에 8조 9천억,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내연기관 및 기존 사업 상품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38조 원인데, 이게 크단 말이에요. 내연기관 쪽에 서비스 활성화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 업체들이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신사업의 전기차 쪽으로 밸류체인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전장으로 사업 구조 바꾸기가 어려워요. 기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사업에 돈을 충분히 벌게 해줘야 기존 부품 업체들이 전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가 필요한 거고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완전히 수혜를 보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내연기관은 전기차를 가니까 내연기관에서 실적이 났던 애들 전기차 가면 내연기관 실적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수혜주들이 뭐 SL, 화신, 서현이와 이런 자동차 부품업체 수혜주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밸류도 싸지만 원래 걔네들은 밸류 싼 기업들이고, 이게 전기차로 갔을 때 이전 실적과 상쇄돼 버리면은 이게 생각보다 크게 실적 성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현재 리포트 나온 것들에 그게 수혜가 되는 거를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데, 그 중에 이제 SL 화신의 얘기 많이 나오는데 회사 자체는 괜찮아요.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뭐 회사 펀드멘트도 괜찮은 회사라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봐도 되는데, 내가 좀 장기적으로 크게 볼 섹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면 이게 상쇄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라든가 전기차 이쪽에 수혜를 보려고 하면은 기존의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여기에 수혜 같이 되는 거. 그쪽은 이제 IT 부품 사면서 전장 쪽으로도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쵸. 것을 골라야 되네요. 기존은 실적 IT 쪽은 잘 되는데 여기에 전장이 붙어서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들, 그런 기업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그 전장 쪽으로 매출이 늘어난 것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볼 수 있겠고, LG전자도 그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대형주 쪽에서. 그리고 중소형 쪽에서 사마콘센트 전에 얘기했던 것도 얘네들이 이제 전장 쪽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 시대에 수혜가 되는 것이고,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들어간 리드프에 만드는 해성DS가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그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움직이는데, 모트렉스는 지금 무중 끝나야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중 일 다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량이 있고, 아비코전자 DDR5 플러스 아비코테크 자회사가 전장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컨셉은 IT에서 실적이 성장이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전장 쪽으로 확대되는 기업들을 보자. 거기에 현대기아차 쪽에 납품이 되는 기업들을 보면은 그게 우리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자율주행의 성장에 맞춰서 우리가 템버거를 노릴 수 있는 쪽은 그쪽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랑 현대차나 뭐 SK나 다들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걸 발표하는데, 물론 지금 당장 주가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이슈라고 해도 너무 약간 남 좋은 일만 시켜주듯이 그들의 주가가 안 가잖아요. 오늘은 또 마침 제가 방송하고 왔는데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렸어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방송에서 오늘 많이 얘기했던 거는 1분기 그 낸드 점유율 떨어졌다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시장에 최근 오덕화 이슈가 있는데, 지금 중국계 포함해서 지금 미국 쪽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오덕컷을 진행하는데, 주문 축소한다. 기존의 컨셉은 뭐였냐면,
그 중국 쪽의 봉쇄로 인해서 모바일이라든가 이제 PC나 가전 쪽의 수요는 둔화되지만 데이터 센터 쪽의 그런 서버 수요는 견조하다는 거였는데 지금 이번에 오더컷 나온 거는 서버 쪽에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서버 업체들이 오더컷을 할 거다. 그러니까 주문을 축소를 할 거라는 거기 때문에 그 센트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PC 가전 쪽은 약하지만 서버는 견조하다는 그 센트를 건드리는 바람에 서버마저. 네, 서버마저 이게 버팀목이었거든요. 어떤 미들메인이라고 하려나? 그런 부분이 믿음이 깨지려고 하는 그런 센트를 건드렸다.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보면은 하이닉스가 불리합니다. 왜냐면은 상승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 상승이 세지만 하락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약해요. 훨씬 삼성전자보다. 경기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대형주 저가 매수를 노리려고 하신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지금 장에선 낫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많이 발표했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투자 기간이 평균 5년 이상, 6년 정도 되니까 앞으로 이제 투자 계획에 맞춰서 실제 수혜되는 기업들은 몇몇 좀 봐야 되고 장기 성장과 관련된 기업들을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성장주들을 잘 픽을 해서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지금은 분할 매수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이번에 느낀 게 정말 가는 애들만 가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 간 애들이 가겠지 하고 순서 기다리신 분은 계속 소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도 그럼 대장주, 대장 섹터만 노리는 게 맞는지, 대장 섹터를 꼽아보자면 반도체, 2차전지, 뭐 자동차 뭐가 있을까요? 네, 2차전지는 피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차전지는 다 좀 빠져나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뭐 LNF 에코프로비움 그 네, 피크예요. 네, 피크라고 보고요. PNT 6만원 간 거 피크라고 봅니다. 이유는 자, 예를 딱 들어볼게요. PNT가 이제 캐파가 1조예요. 1조인데 영업이익률이 15% 정도까지 최대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최대 영업이익은 1,500억 정도. 그럼 영업이익에서 10배 곱하면 최대 시가총액 1조 5천억까지 가능하다는 게 제 얘기였어요. 그동안. 이번에 주가 상승해서 1조 3천억 넘어갔죠. 거의 다 온 거예요. 다 왔고 근데 올해 1,000억을 못해요. 내년도 정도나 900억에서 1,000억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장비주들이 리드타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납기도 막 6개월씩 걸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기술 같은 것도 뭐 지금 캐파가 7,000억인데 지금 수주장국 해봤자 1,000억이 안 되고 이제 2분기 때 한 2,000억 정도 올라왔다고 얘기가 들어가는데 시가총액 4,000억 되니까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니까 P&T 빼고는 대체로 장비들 비싸고 소재 종목들도 밸류가 어쨌든 중국 기업보다 2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에도 연말에도 기관들이 수익률 깨하면서 약간 수급으로 땡겼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측면이 있고 LNF 같은 경우도 그 7조 얼마가 터진 거 그것도 이미 다 펀드 매니저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밑에서 다 담았고 터진 날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 하고서 곧바로 자사주 매각하는 거 보면은 좀 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유무상 증자한 것도 소위 말해서 좀 더 마기적이다고 좀 판단이 들어서 그쪽도 피해가 보면은 최근에 양극재 기업도 코스모 신소재 포함해서 올라간 거는 양극재 쇼테지 이슈 요거고 일단 2차전지 밸류 비싸다.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양극재 빼고는 소재 없어서 다 부러졌어요. 지금 동박도 마찬가지. 제가 맞아요, 2차전지 계속 경고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에 2차전지 다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주가 다 부러졌죠. 2차전지. 근데 최근에 올라온 거는 PNT 정도랑 양극재 정도 빼고는 그리고 나노신 소재 이것도 그거 빼고는 주가 다 부러지는데 지금도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좀 피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PCB 쪽은 2023년까지는 계속 공급 부족이 있으니까 PCB 쪽은 계속 봐야 된다. 한 번 더 시세가 남았다라고 봐서 이쪽이 뭐 신태, TLB, 해성DS 이 세 개를 탑픽으로 좀 제시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이게 못 가면 시장 못 가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소부장 쪽 아까 종목도 말씀드린 종목들 좀 보시고 굳이 좀 더 따지면은 PCB 섹터는 한 번의 시세가 더 남았기 때문에 그쪽을 봐야 되고 실적 모멘텀이 가장 확실하다. 네. 그래서 종목은 심태, 해성DS, TLB 이 세 업체가 가장 밸류가 싸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순서대로 최선호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외에 리오프닝과 관련한 이야기 또 아까 LNC 바이오 살짝 이야기했는데 바이오에 대한 질문 저희가 2부에서 또 시간이 되면은 같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그 대기업 발표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슈의 핵심들만 콕콕 집어주셨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